네, 안녕하세요. 송자한 생금이 송경입니다. 네, 오늘은 안산이 아닌 제가 사는 동탄에서 기존 고객님께 달력도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또 몇 번 방문했었던 이제 사장님들 이제 인사 좀 드리려고 오늘은 이제 그렇게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네, 먼저 제가 화장품 팔 때 이제 인연이 되셨던 40대 초반에 이제 꽃집 여 사장님이신데요. 또 보험까지 연결이 돼서 또 저희 고객님이 되셨고, 그리고 이분과는 제가 여름 때 한번 뵀었고, 네, 그래도 꾸준히 선물 보내면서 소통했고, 또 안부로 전화상으로도 소통했었고 이제 그랬죠. 근데 늘 여기 사장님께서는 늘 바쁘시고, 또 이런 그런 문자라든지 카톡도 잘 확인을 안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늘 이렇게 쌓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확인을 잘 안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해도 어쨌든 연결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문자를 보내도 또 바로바로 답이 안 오실 때도 있고, 나중에 올 때도 있고, 좀 이제 그러신 분이세요. 근데 또 가면은 또 제가 늘 느끼는 건, 또 꽃집에 가면 그런 또 꽃을 보면서 좋아지는 기분, 그리고 또 그런 꽃 만들고 있는 사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조화로 그 각각의 다발다발이 조화를 이루면서 그 되게 멋지고 예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저 역시 힐링을 하고, 또 우리가 지나가다가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강아지를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잖아요. 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꽃집에 가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그런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지고, 거기서 또 에너지 충전 받고, 네, 그러고 왔어요. 네, 여기 사장님이 또 제가 이 사장님의 개인적인 몇 가지 그런 것 중에서 하나가, 시어머님하고 되게 고부 관계가 굉장히 좋으세요. 정말 정말 극소수이시거든요. 친정 엄마보다도 오히려 시어머니가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놀랐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저를 포함했어서 다 이 시부모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시어머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았어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시어머님에 대해서 왜 여쭤봤냐면, 시어머님께서 예전에 췌장암에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병원에 좀 계셨었고, 좀 마음이 조금 안 좋으셨던 분인데, 오늘 어떻게 시어머니 건강 어쩌시냐고 좀 여쭤봤더니 6월 달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너무 괜히 여쭤봤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워낙에 그 사장님한테는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굉장히 특별했던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더 확인되는 게 있더래요. 아, 정말로 시어머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을 해줬었구나, 나를 더 많이 이해를 했었구나 라는 거를 더 돌아가시고 나서 더 느꼈던 것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시어머님하고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더 마음적으로 상심이 크셨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괜히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더라고요. 괜히 안 해야 될 말을 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하지만 저도 좀 걱정이 좀 되기도 했었고, 근데 또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또 긍정적이신 분이셨대요. 그렇게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참 그런 것들이 인상에 남았었거든요. 또 사장님하고 얘기하는 그 중간중간에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났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래도 표정이, 그래도 시간이 조금 지났어서 그런지 표정이 그래도 다행히도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셔가지고 또 다행이었어요. 어떤 60대신 남성분께서 이제 여자친구한테 꽃다발을 선물을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열심히 또 포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오늘따라 더 그 꽃의 조합이
더 예뻤고, 또 그 꽃 종류도 되게 풍성하게 되게 예뻤어요. 예쁘고 조합도 예뻤고. 그래서 오늘 좀 바쁘셔가지고 지인분이 오셔가지고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긴 얘기는 못 나눴고, 그리고 두 번째 방문한 데는 부동산 사장님이신데 50대, 그리고 한 30대 정도 되신 분 같아요. 근데 여기 젊으신 사장님은 결혼은 안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처음에 미팅했을 때 기억에 남는 건 젊은 분이 보험이 하나도 안 계셨던 거,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남았어가지고, 처음에 얘기했을 때도 그분께서 맛있는 가성비 좋은 백반집을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시고 긴가민가 잘 알듯 말듯 좀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보험 그 설계사 명함 드리면서 사장님께서 저쪽 동네에 그 가성비 좋은 백반집 소개해 주시지 않았냐. 근데 주방장이 바뀌어서 그런지 좀 맛이 옛날 같지가 않다, 이런 말씀 저한테 하시지 않았냐고 했더니 맞다고, 제가 그런 얘기 맞다고. 근데 이제 그제서야 이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화가 오고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긴 얘기는 또 못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 꽃집 사장님을 방문했는데, 여기 사장님은 오늘 이분에 대해서 되게 다른 느낌을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거길 방문을 안 했더라면 이 사장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겉에서 보면은 그냥 정말 그냥 40대 후반의 아줌마인 거예요. 네, 저랑 정확히 나이는 안 여쭤봤지만 40대 후반이라고 하니 저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어떤 목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 기준, 이런 게 좀 다른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 보다 되게 명확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커졌던 게 나의 생각을, 내 의견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소리가 커진 것도 있던 것 같고, 저와의 그 얘기를 함에 있어서 아니야, 너의 생각은 그렇지만 나의 생각은 이래 라는 뜻으로 목소리가 커졌던 것 같기도 해요. 약간의. 그래서 이분이 뭐 그렇게 막 돈을 아주 많이 벌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뭐 블로그를 한다든지 또 인스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뭔가를 하고 계시고. 근데 제가 이런 책이라든지 책을 좀 언제 읽으셨는지, 뭐 책 보는 거 좋아하시는지 여쭤봤을 때 그냥 졸린대요. 졸리고 뭐 사입 갔다 오고 뭐 정리하고 이러면 뭐 새벽도 한 2시, 뭐 늦게는 뭐 3시, 뭐 이때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뭐 볼 시간도 없기도 하고 피곤하고 책을 보면 졸리고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대부분의 우리의 현실인 건 맞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는 이렇게 배우고 있고, 의도적으로 책을 좀 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의도적인 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쉬운 거가 아니잖아요. 이 책을 본다는 게 분명히 우리가 시간을 써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읽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또 고통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 고통이라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될 때, 어려울 때. 근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피하죠. 그냥 유튜브만 틀어놓고 듣는다든지 그것만으로도 그냥 충분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핑계고 자기 합리화인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사장님께서 중학생의 중3, 중1에 중3, 중2였나요? 두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그래도 사장님께서 너무 뭐 큰 어떤 그런 공부만을 막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고 이분이 가장
강조하고 계시는 거는 그래도 부모, 내가 너네들한테 사랑을 줬다라는 거, 그거를 안다라는 거, 약간 사랑이라는 그 키워드를 좀 잡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나갔을 때에도 어쨌든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일단은 어떤 그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조건 내 편, 그리고 그러면서 이 자존감이라는 게 또 깔리잖아요. 아무래도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심어주려고 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어떤 또 이 생각하고 계시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다른 자영업 사장님들보다 조금은 다르셨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오늘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거, 이분이 좀 세구나 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에서 올렸지만, 안산에서 그때 50대 분의 그 전기 이걸로 그 피부 바디 이 통증 관리 해주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분은 처음 미팅에서 제가 어떤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게 그분이 뭐 말을 막 그렇게 막 똑똑하고 정말 케바한 지식으로 뭐 진짜 막 그런 어휘력이 좋아서 이런 것보다 그냥 겉으로 어떤 보여지는 그런 풍채, 아우라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거에서 제가 약간 심리적으로 위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분은 조금 자기가 말을 하는데 되게 당차고 자신감 있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랄까, 좀 본인이 되게 똑똑한 척. 그래서 본인도 그걸 느끼더라고요. 주변에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주변에 나처럼 생각하면서 일하는 자영업 사장들이 없을 거라고. 근데 어찌 보면, 그거는 본인만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참 어디서 나왔을지 참 궁금한데, 조금 약간, 그런 자신감은 좋죠. 자신감. 하지만, 약간 좀 헛똑똑이 같다라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약간, 그리고 조금 교만하네 라는 느낌을 들었던 게 뭐냐면, 보통 저도 이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책을 보면서 배운 게, 우리가 인간이 죽기 전에 늘 돈, 건강, 관계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는 시달리고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라는 걸 저는 배웠잖아요. 이거를 오늘 그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사장님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이걸 안다고? 그래서 솔직히 좀 헛웃음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 이렇게 밖으로 표출을 못 하는데 속으로, 이걸 네가 안다고?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되게 헛똑똑이구나. 좀 본인만이 아는. 그래서 제가 이런 독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도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어떤 그런 독서 모임이 있는데, 그리고 가격도 지금 저희 거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 하고 있죠. 근데 제가 거기를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본인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10년간 지켜봤던 사람이고, 그것까지는, 제가 작가분이냐고 여쭤봤을 때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뭔가가 본인이 무언가 검증이 되어서 거기를 들어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이제 그 검증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했을 때에도, 명품도 마찬가지고 명품은 안 산대요. 본인이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 필요하면 그때 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다른 자영업 사장들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에 비하면 그나마 오늘 여기 꽃집 사장님은 그래도 똑똑한 편이었어요. 근데 그 똑똑하다라는 게, 조금 교만함이 섞여 있었고, 음, 좀 조금 뭐랄까요,
좀 잘난 체를 한다? 되게 좀 교만함이 있다? 헛똑똑이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뭐 그분하고 막 싸우거나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하는 도중에 약간 저도 심리가 이제 그런 심리가 들었어요. 아, 여기서 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 지면 안 되지. 집에 가서 이불킥 하면 안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왜냐면 하도 집에 가서 이불킥을 했던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제 뭐 피파리에서도 배웠던 그런 단어들, 그런 것도 좀 얘기 좀 하고, 아마 그 사람이 봤을 때에도 저는 당연한 게 제가 남달랐을 거예요. 사실 그 주변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어떤 그런 그분과의 대화에 있어서 이 심리에서 내가, 그러니까 클로징 이런 걸 다 떠나서 저 사람이 말하는 저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자신만의 확고하단 이 자기의만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 내가 눌리면 안 된다라는 그 심리가 계속 제 안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반복. 네, 그래서 오늘 되게 그분이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걸 오늘 제가 만약에 거길 방문을 안 했더라면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정말 나라는 사람이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뭐 그런 사장님들도 있을 거고, 그것보다 더 말빨이 더 센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진짜 나의 내재 가치를 많이 올려야 되겠다. 물론 제가 그분과의 어떤 이런 심리, 어떤 그런 거에서 제가 오늘은 전 졌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그 상황에 있어서 그래도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쥐어짜서 대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분과의 어떤 이런 대화의 나눔에 있어서 클로징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것들을 좀 네가 맞고 내가 아니 네가 틀리고 내가 맞아 이게 아니라 좀 그래도 제가 어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말귀를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또 제가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사람 주변 사람들 아마 이해 못할걸요? 근데 저는 이해한다고. 그리고 주변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는 철학적인 표현으로 다 개돼지들이기 때문에 사실 사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생각한 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한다. 네. 그런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뭔가 이 대화함에 있어서 말은 통했지만 이제 너무 본인의 생각이 너무 확고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은 참 헛똑똑이구나. 유연성이 없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유연성이 없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게 그래도 맞다고 그러니까 그게 100%는 아니지만 그게 그래도 맞다고 생각하고 쭉 그러니까 그 밀고 나가는 그거는 좋은데 약간의 어떤 자기 교만과 똥꼬집과 어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분은 한 번 더 제가 방문을 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한번 나누고픈 좀 얘기를 좀 해보고픈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는 일단 조금 달랐어요. 남달랐어요. 약간 기도 좀 셌고
이 말빨도, 이 말빨이라는 거는 다른 자영업 사장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말에 좀 힘이 실려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배우죠. 내가 좀 더 나만의 내재 가치를 더 쌓아 올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조금 더 되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진짜 이 질문을 잘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느꼈죠. 정말 질문을 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또 반성도 했고, 또 사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확인도 하고 또 수정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언젠가는 겪었겠지만 그래도 빨리 겪고 빨리 이거를 수정하는 게 낫잖아요. 네, 그래서 또 오늘 하루 또 이렇게 경험을 하고, 네, 또 배우는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